지금부터는 역사적 사명의 특별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학습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1학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1학기는 학생이 입교에서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1학기의 핵심은 국어, 수학, 수준별 이동 수업입니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국영수, 반편성 모의고사를 봐요. 반편성고사를 본 거 가지고 반배정을 받지만 국어나 수학은 내 반에서 수업 듣는 거 아니고 국어 성적에 맞는 반, 수학 내 성적에 맞는 반으로 이동 네. 수업을 합니다. 본인 성적에 맞는 수업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과목별 도움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호학생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반편성을 하지 않았죠. 그죠. 네, 그때는 국영수로 반편성을 했었죠. 국영 성적으로 반편성을 했고 국어, 수학 이렇게 분리해서 수업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했더라면 더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수업하는데 네. 같은 반이어도 네. 과목마다 수준차가 좀 있으면은 네. 선생님 맞아요. 입장에서도 못한 좀 성적이 낮은 친구를 끌고 가고 싶은데도 네. 이게 좀 어렵고 맞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더 나아가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좀 저희가 그걸 사실은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국영수로 반편성을 했을 때 국어나 수학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국어 수준별 수업, 수학 수준별 수업으로 아예 나눠버립니다. 경호도 들어올 때 수학 성적은 좀 좋았지만 국어가 걱정이 많았다. 수학은 좀 윗반 수업을 듣는 거고 국어는 네. 좀 아랫반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1.5학기입니다. 1.5학기는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죠. 1.5학기는 이제 저희 학원에만 있는 학기예요. 이게 뭐냐면 6평 전에 2주에 정리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입교에서 뭐 서너 달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6평이라는 중요한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그냥 흘러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2주 동안 새로운 교재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6평 준비를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모평 대비하는 게 학생들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2학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습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이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경호학생은 그 당시에는 1.5학기는 없었었죠. 네, 맞아요. 대신 뭐 6평 준비를 하긴 했어도 체계적으로 새로 뭐 하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뀐 걸 보니까 나는 수준별로 수업해서 그 선생님이 또 1.5학기 준비를 해준다. 네, 맞습니다. 잠깐 경호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6월 모평을 대비해주는 어떤 선생님별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학원 전체 프로그램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학생들한테는 6월 모평을 준비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학기 프로그램 보도록 할까요? 2학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2학기는 6평 끝나고 나서 반편성을 전체 다시 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결과에 따라서 반편성을 다시 하고 네. 6월 평가원 끝난 후부터 9평 전까지를 2학기라고 얘기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수학은 수준별 수업을 그대로 합니다. 네. 대신에 국어, 영어, 탐구는 강사 선생님을 골라요.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적에 따라서 선택 수업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했으면 6평이니까 4월, 5월, 6월 모의고사의 경우 2등급 이상인 과목이 나왔다. 그러면 일부 선택 과목 뺄 수 있어요. 네. 국어면 문학 하나 빼고 비문학을 듣는다든지 수학은 수원 하나 빼고 수투만 듣는다든지 본인이 잘하는 과목은 수업을 좀 줄이고 취약한 과목에 자습 시간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이 2학기 수업 시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호학생이 다닐 때는 세분화 시켜서 수업을 진행하진 않았었죠. 그렇죠. 6평이 가장 중요한 게 재수작하고 처음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도 하고 평가원이면 다 같이 보는 거니까 네네. 객관적인 내 실력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뭐가 모자란지 아까 했던 뭐 국어, 영어, 수학 했던 선생님과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능을 위해 도약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일단 선택 수업 이게 네. 좀 큰 강점을 가지죠. 특히 국어에 대한 강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쵸. 선생님별로 이 가르치는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수학은 이제 그대로 1학기처럼 수학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3학기는 이제 9월 모평 이후죠. 3학기 같은 경우는 9평 끝나고 난 후에 수능이 이제 한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에요. 네. 완전히 강사를 골라요. 과목도 골라요. 네. 대신에 전부 뭐 빼거나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는 듣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습으로 돌리거나 강사 선생님을 다 골라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 자습 시간에 대한 부분들 확보, 그리고 부족한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나랑 맞는 선생님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들, 뭐 여러 가지가 다 네. 복합적으로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완전 선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학생은 완전 선택제 수업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장점은 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계속 똑같은, 특히 국어, 네네. 똑같은 선생님의 커리큘럼 계속 들으면서 네. 내 거를 쌓아온 다음에 네네. 선택제를 하니까 자습 시간도 많아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수능에 관련된 지식들, 네네. 기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네.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경호학생이 말한 게 이런 것 같아요. 2학기 때부터 강사를 선택할 수 있으니 3학기 때도 또다시 같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분명히 학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연관성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맞죠? 그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기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네네. 이 10주 과정이 좀 5주 나누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는 이제 3학기 완전 선택만 하다가 네. 이 파이널 10주에서 세미파이널, 리얼 파이널로 나누게 된 거예요. 네네.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을 선택하고 수업을 선택했지만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는데 중간에 불안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5주 나눠 놓은 다음에 앞에 5주를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표 조금 수정의 기회. 그래서 마지막에 5주를 해보고 마지막 5주는 리얼 파이널이라고 해서 최종 강사와 과목을 선택한 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때는 거의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 실전 대비를 완벽하게 하게 되는 거죠. 경영학생은 3학기 때 좀 어떻게 보내는지 좀 궁금하긴 하죠. 저는 계속 실전 대비 파이널 그런 모의고사들 가지고 풀고 네. 국어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만들어 온 거를 계속 모의고사에 적용을 시키고 그걸 또 혼자 피드백하고 또 오답 정리도 하고 저만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네네. 계속 수능을 준비했었죠. 그때 자습 시간도 어느 정도 막 확보가 됐었죠. 그래서 충분한 자습 시간으로 혼자서 할 수 있었는데 네네. 다만 혼자서 하니까 좀 힘든 게 네. 같이 하거나 선생님의 지도가 있으면은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시간적으로 좀 여유롭지가 않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5주 동안에 수업량을 좀 줄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5주 후가 지났을 때 수업량을 늘리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경호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혼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을 경우는 5주 후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강사 선생님들을 수업 시간도 늘릴 수 있고 강사도 바꿀 수 있다. 네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뭐 1.5학기, 3학기에 대한 교재가 저희가 따로 있죠. 네, 1학기, 1.5학기, 2학기, 3학기 교재를 이제 네. 학원에서 다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것을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기출이나 번역 문제들은 다 소화 가능합니다. 네. 시중 교재도 많이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교재에 대한 연구나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학생 선생님들이 부교재를 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죠. 대부분 프린트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보관하기가 힘들고 또 어쩔 때 보면 사라질 때도 있었고. 맞아요. 사실은 한 4년 전 네네. 이때부터 자체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경호학생이 말했듯이 이게 낱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어떤 프린트물들이 하나의 교재로 이제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준별 수업 교재가 있어요. 네. 네, 수준별 수업 교재 당연히 이제 수학에 그다음 수학, 네, 그렇죠. 레벨업, 국어 네. 점프어, 네, 영어 CNC, 탐구에 관한 교재도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네. 이 컨텐츠 개발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학기도 더 촘촘하고 다른 학원들에 네네. 비해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컨텐츠 개발을 매번 많이 신경 쓰게 되죠. 이 수준별 수업 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로 네. 또 교재가 다 다릅니다. 경호학생도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국어 점법이나 수학 레벨업 수업도 굉장히 상위권이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기출은 솔직히 재수하는 사람들은 네. 고등학교 때 다
풀어봤죠. 그렇죠. 문제집을 뭐 살지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 고민을 많이 줄여주는 교재들이 많이 줄여줬고 한 번 풀었어도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 성격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수학 레벨업에 그 문제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어떤 파트에서 이런 개념을 좀 응용해가지고 나온 킬러 문항이구나 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메리트거든요. 교재로서도 그러기도 하고 수업 내용으로서도 그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역사의 사명 특별한 학습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